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똥볼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022년 5월 10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취임식 하는 거 TV로 다 보셨죠? 네, 예. 맞습니다. 아, 직접 갔다 왔어요? 아니요, 초대 못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까? 근데 날씨는 좋았는데 네. 좀 더웠겠더라고요. 덥더라고요. 네. 자,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0시를 기해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이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갔고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이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했고요. 방명록에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대선에 출마한 이후 처음으로 이 김건희 여사와 처음으로 이 공개 동반 행사에 나서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 10시부터 일반 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식이 열렸어요. 식전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이제 11시부터 취임식이 열렸는데 자,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자, 취임사 일부 좀 들으셨는데 네. 지금도 들으셨습니다만 자유라는 단어만 전부 한 12분 정도 이 취임사 내내 35번이 등장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가장 많이 등장했죠. 그동안 강조했던 공정이라는 단어는 단 3번만 언급이 됐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같은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국민이 주인이다. 자유, 또 시민, 또 공정, 규칙, 연대, 박애,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여러 차례 언급이 돼서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특히 이제 이 경제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시장경제. 규제 풀겠다 뭐 이런 네네. 뜻인가요? 바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북한 같고요.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를 언급하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자유는 또 다른 의미의 자유겠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또 이 후보 시절에도 이른바 선제 타격과 뭐 킬체인도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강건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자, 정상 기자. 네. 오늘 뭐 취임식 보신 분들은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무대 뒤쪽에 보면 이제 주요 하객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어떤 분들이 좀 참석을 했죠? 네, 단상에 1,000명 정도의 귀빈이 자리 잡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앙 안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나란히 앉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뒤쪽으로는 오부 요인들 그리고 정당 대표들이 앉았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뒤쪽에는 이 전직 대통령 및 유족의 자리가 마련됐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유록 여사가 참석을 했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그리고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 건강상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자,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용산 집무실로 이동을 했고요. 네. 예.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지금 용산 집무실에 있나요? 집무실에 있겠죠. 저녁 때 이제 만찬이 신라호텔 영빈관에 있으니까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외교사절을 만나는 일정들이 또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방문했는데 여러 시간 오랜 비행 시간을 걸려서 한국에 또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금방 돌아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사절이 왔을 때는 또 신임 대통령을 한 번씩 만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참석한 주요 외교사절을 보더라도 미국은 세컨드 젠틀맨이죠. 그러니까 부통령의 남편입니다. 더글라스 에머프가 또 취임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유태인입니다. 유대인이고.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신임 윤석열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왕치산 부주석 이른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립니다. 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일본 외무상에 참석해서 이런 굵직굵직한 외교 요인들을 지금 이 시간 용화대라고도 불리죠. DH 드래곤 하우스 DH에서 만나는 일정들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곤 하우스요? 네. 누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 뭐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론에서요? 네. 청와대가 아니고 용화대다? 정상근 기자가 알겠죠. 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지금 말고. 용산 집무실 거기는 국민 공모를 통해서 6월 말쯤에 정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 피플사우스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붙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직 뭐 정확한 네.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PH.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취임식 행사에 있다가 이제 만찬까지 하면은 한 33억 원짜리 행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회 앞에도 한 4만 명 정도 시민들이 몰려 계셨고 그랬는데 신라호텔 만찬은 어떻게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혈세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측과 대통령 측에서는 뭐 취임식 예산이 역대 최고인 건 맞지만 이 예산은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예산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라호텔에서 이 만찬을 하더라도 이 기존에 비해서 50만 원 정도밖에 더 안 든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50만 원밖에 더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차피 그 외빈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신라 호텔에서 한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한 50만 원 정도밖에 더 안 든다.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50만 원만 추가로 더 들 뿐이다. 네, 네. 뭐 많은 호화 만찬 아니다 이런 네, 그런 얘기를. 의미입니다. 네. 여론조사 보면은 배 수장님 전임 네.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로 지금 출범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포부는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험난한 과제가 난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난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지금 3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당히 우리 경제를 또 압박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인사 논란도 있고 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같은 또 사후 작업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중요한데 역대 당선인들이 대통령 취임할 무렵에 60에서 70% 정도의 고공행진 지지율이었다면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이 투데이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윤석열 당선인 시절의 국정수행 기대감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잘할 것이라는 응답 이제 오늘부터는 지지율이 되겠죠. 51.4%로 나타났습니다. 네. 얼마나 앞으로 소통, 협치, 통합 이른바 소협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용산 집무실에 가서 1호로 서명했던 서류가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그죠? 네. 예. 자영업자들에 대한 뭐 50조 배상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착수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좀 이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이제 좀 설왕설래가 좀 많은 상황에서 좀 이제 임명을 강행하려는 좀 움직임이 좀 출범 초기에 좀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이제 개방이 됐어요. 74년 만에 화면을 통해서 지금도 이 뉴스 전문 채널에서 현장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청와대 경내 전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저는 뭐 회의 참석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죠. 이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또 네. 역대 대통령 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연풍문 회의에 그러니까 이제 조사 전문가로서 그런 회의에 공식적이고 좀 중립적인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거 뭐 구경 많이 했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뭐 내부를 구경할 일은 별로 없었고요. 여민간 집무실과 또 연풍문 회의실은 제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정상 기자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허리케인 라디오 항상 차 안에서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네. 다른 방송에서 김영준 교수에게 밀리던데 조금 더 힘내주세요. 예, 다른 화이팅입니다. 방송에서 힘내라는 말인가요? 여기서 힘내라는 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방송은 괜찮은데 네. 다른 방송에서 상대에게 밀리지 않도록 더 잘하는 말씀이십니다. 왜 밀렸어요 그래? 밀린 건 아닌데 아니, 등치가 있지 그래 왜 밀려 그래? 밀려 보였나요? 더 힘쓰겠습니다. 더 자. 밥을 많이 먹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네, 막 오른 용산 시대입니다. 네. 자 이제 용산 시대라고 이제 시작이 되긴 됐는데 이 집무실 공사가 아직도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계속해서 공사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다음 달 중순까지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벽에는 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현판이 사라졌고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장 그리고 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이 새 정부 국정 슬로건이 내걸렸습니다만 아직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당선인은 당분간 5층에 있는 소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낙 집무실은 2층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 집무실은 2층인데요. 근데 그 당선인 측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2층에서는 이제 집무실에서 정원이 안 보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5층에도 이 작은 집무실을 하나 더 마련한 것으로 뭐가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인다고요? 그 정원이 안 보인다. 아 밖으로? 네네. 바깥에 그래요. 자 대통령 관저도 공사가 이제 뭐 시작을 하거나 하는 중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공사 중 그래서 이런 얘기는 3공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 중, 두 번째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이 관저가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예정됐다. 아니 너무 낡았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을 하기로 했고 궁극적으로는 또 대통령 집무실 이 청사 내에 청사 주변에 대통령 관저를 새로 또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공사 중. 왜냐하면 250만 호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요? 네. 그 세 번째 공사는 괜히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3공이죠. 자, 근데 지금 대통령 관저가 수리가 다 끝날 때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건데 이렇게 네. 되면 현재 자택인 서초구에서 용산까지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교통 막힐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음 달에 그러니까 약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서초구에서 용산구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움직이는 경로가 한 4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로 다닐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이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통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언제 어디를 막는지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뭐 돌아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기다리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또 마침 그 얼마 전에 그 올림픽 때로가 한번 극심한 정체를 빚은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 많은 분들이 좀 그 이 문제 때문에 이 정체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교통 통제 예행 연습하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이날 전날에 그랬다는 거 말이죠. 네네. 그 기사 저도 봤는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더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정체나 지체 상황이 벌어지면은 또 이제 많은 운전자분들이 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 때 서초동 자택하고 이제 용산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때 한 15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호를 위해서 한동안은 정상 기자 얘기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네네. 경로 이거로 다 비밀리에 날마다 다르게 근데 정해진다. 사실 비밀이 아닌 것이 국방부 청사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PH죠. 여하튼 PH든 DH든 용화대인데 가는 길은 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서초동에 이 대검찰청 법원 단지가 있는 근처에 서초로 아크로비스타가 이 자택이지 않습니까? 여기로서 이동을 할 때는 용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남대교를 건너든 반포대교를 건너든 동작대교를 건너든 네. 가장 가까운 길은 반포대교인데 동작대교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한남, 반포, 동작. 네. 근데 이제 안보 공백 지정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간져 있었다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어요. 이러면은 빨리 그 NSC 룸에 모여서 이 안보 대비를 하거든요. 대응을 하거든요. 청와대 벙커에 모여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불의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냥 구두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안보 대응 차량이 이동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성능과 기능이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보 공백이 조금이라도 한치 두치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이어지는 청문회 전쟁입니다. 자, 어제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화제가 됐던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왜 제가 하는데 웃고 계세요? 제가 특별히 그 영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이수진 의원 잇따라 좀 들어봤고 한동훈 의원이 답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김남국 의원의 그 이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상훈 기자. 네, 김남국 의원은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을 두고 2022년 1월 26일에 이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일저자로 썼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던 대로 한동훈 후보자가 뭐 누구라고요? 이렇게 되물었고 이모와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이모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모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도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이 아니라 이 처가 쪽 조카가 쓴 거라고 하고 처가 쪽 조카가 이 외숙모와 함께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한국 3M은 어쩌다 나온 얘기입니까? 방금 전에 들었던 오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설명을 하고 있죠. 한 땡땡이라고 했는데 최강욱 의원이 봐라. 이게 한 뭐라고 돼 있지 않냐. 한동훈 후보자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땡땡이 한국 3M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리법인일 수가 없지 않느냐 사람인데 이런 반박을 한동훈 후보자가 한 것이죠. 알겠어요. 한동훈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많은 카톡 연락을 했던 것도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게 논란이 좀 됐는데요. 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이 횡행하던 지난 2020년 이 한동훈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수백 건의 카톡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개월여 동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자가 332건의 메신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총장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봤던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간 330여 건이면은 한 달에 이제 110여 건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그 총장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거기에 대한 질문, 뭐 답 이런 게 오가면 한 4-5통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 달에 110여 건이라는 거는 이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라는 의미여서 네,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배 수장님. 네. 지금 현재 이제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지명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리 없이도 가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데 1번 추경호 부총리를 경제부총리입니다. 부총리를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이제 추경호 부총리를 제청하는 것은 이제 김부겸 총리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다 제청을 해서 임명을 하겠다. 두 글자입니다.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할게요.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국민의 부하가 돼주십시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창의적으로 해달래요. 창의적으로요? 예. 국민의 부하가 되어주십시오.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일방적인 국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정을 해주세요. 정상 기자 좋대는데? 네, 제가 다 아니 당황스럽네요. 천 PD 왜 이래요? 아니 저는 이게 헤드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정상근 기자 아까 들어올 때가 천 PD한테 빵을 줬어요? 예. 뭐 하나 건네더라고. 천 PD 왜 그래? 사탕 줬나 봐. 인생이 사탕. 그렇죠 뭐.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